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경매를 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경매부 장관 제니입니다. 권리 분석을 조금 더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 밑에 뭐라고 적혀있는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금액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친절하게 적혀있죠.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공부상이랑 현황상 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살펴보세요 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조금 더 심도 깊게 권리 분석을 해봐야 되는 물건들이니까 초보 딱지를 떼고 나서 도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정보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아주 큰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불허가 신청을 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당해세라는 게 있는데 당해세는 이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거든요. 이 당해세가 미납이 되면은 압류가 걸려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세무서장에게 압류가 걸려있죠. 그런데 당해세는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해야 되는데요. 당해세의 부과 기준은 법정 기일이거든요. 여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날짜는 몇 개월 뒤라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실은 이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또 금액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원래는 당해세가 우선 배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1일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확정 일자와 법정 기일을 비교하여 확정 일자가 먼저 설정이 되면은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압류 물건이 걸려있다 하면은 그냥 패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대항력 정말 단어만 들어도 너무 무서웠다, 그죠? 네, 대항력은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차한 주택이 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고 기간 종료 후에 임차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주택임대차보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도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항력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 걸까요? 성립 요건이 있는데요. 우선 임대차 계약을 해야겠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을 인도해서 제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중간에 못 기다리고 이 집에서 떠났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입신고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대항력이 생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제가 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대항력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 무서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임차인이 먼저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살다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전세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대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믿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 보증금은 일부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하면 낙찰자가 모두 돌려줘야 될 금액입니다. 인수를 한다는 뜻이죠. 배당 금액이 얼마인지를 잘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담보대출을 먼저 받고 뒤에 전세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담보대출이 1번이죠. 근저당보 설정이 1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없는 물건들은 쉬운 물건들이겠죠. 그러니까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대항력은 발생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전입을 언제 하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을 이전에 했는지 이후에 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전에 한 임차인을 저희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부르고 대항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항력의 조건을 갖췄을 때입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을 저희는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부르고 대항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전에 들어와서 선순위 임차인이어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다고 하면은 낙찰을 받은 사람이 명도 확인서를 적어주고 인감증명서를 주면 되는데요. 배당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사를 나가실 거예요.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는다는 거는 또 명도를 하기 쉬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인데 일부만 배당을 받을 때에는 낙찰자가 인수 금액이 얼마인지를 고려하고 입찰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입찰을 하는 금액이 뭐 4천만 원, 인수되는 금액이 2억이라고 하면 저는 이 물건을 2억 4천에 낙찰을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배당 신청을 해서 일부를 배당받아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금액은 낙찰자가 전액 인수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그게 신경 쓸 게 없어요.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이 일부 배당이 되어도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 금액이 없으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소유주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소유주도 역시나 여기에 대한 권리가 더 이상 없으니까 명도를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이사비를 주고 명도를 하면 되니까 수월한 거라 보시면 되고, 여기 점유를 하다가 나간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저희 기본 조건 기억나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기다리다가 이사를 갔으면 대항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공부상 부동산이 상이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인데 사무용인데 뭐 주거를 하고 물론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이한 경우에는 또 대항력이 없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 변제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 임차인이 경매로 인해 발생된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어떤 성립 요건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을 인도하고 점유를 하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아까 뭐가 생긴다고 했죠?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확정일자라는 걸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확정일자는 신청한 날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에 반해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신청한 날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신청을 하면은 제일 좋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에 확정일자를 먼저 신고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에 발생이 되고요.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 바로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배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배당 신청을 하셔야 권리들 설정일자 순서대로 배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우선 변제권도 최선순위 권리를 이길 수는 없어서 최선순위 권리가 먼저 배당을 받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권리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최우선 변제금은 예전에 대출 부분, 반공제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소액 임차인에 관해서 저희가 먼저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별로 조금 금액이 틀려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6,500만 원 이하를 보증금으로 설정했을 때 최우선 변제금을 4,500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1억 6,500만 원 이하로 설정을 했다고 해서 1억 6,500만 원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최우선 변제금 4,500만 원은 먼저 경매로 넘어가도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역시나 낙찰 금액의 50%를 넘을 수는 없어서 금액 내에서만 먼저 변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8,500만 원 이하를 보증금으로 설정했을 때 2,800만 원을 먼저 변제를 해주고요. 기타 지역은 7,500만 원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했을 때 2,500만 원을 먼저 변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오셨습니다. 안전한 물건은 우선 소유주가 가지고 있던 물건, 그리고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 이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인데요. 무엇을 확인하라고 했죠? 최선순위 설정,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사람이 먼저 전입을 했는지, 전입 날짜가 언제인지를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네모칸에 지금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날짜가 적혀있지 않죠? 이 사람은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에는 제가 전액 다 인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고, 또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 요구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마지막까지 꼭 확인하셔서 여기에 기일이 적혀 있는지, 아니면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이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날짜가 적혀 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보다 뒤에 신청을 했는데도 여기에 날짜를
기재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배당 요구 동기일보다 이후에 신청을 한 거는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학력, 우선 변제권, 권리 분석. 처음 들으시는 초보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권리 분석만 확실히 아셔도 입찰을 하실 수 있거든요. 권리 분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 돌려보시고 필기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권리 분석이 쉬운 물건들이 거의 70에서 80%거든요. 투자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차츰차츰 레벨을 높여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케이?